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 S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했던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AI 쪽에는 눌림이 참 강합니다. 대신에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쪽에서는 몇 가지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개장 초에는 추가적으로 누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반등을 시도하면서 또 좀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점심시간 때는 다시 또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증시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만 보고, 이번 시장의 급락과 폭락의 여파가 마무리되고 끝났다라고 이제 좀 결정을 짓고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은 휴장으로 이제 좀 넘어갔었는데 그 사이에 미증시 안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에서는 미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장을 보내는 사이에 나스닥이라던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지수들이 더 강하게 이제 급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대 지수가 여전히 뭐 최근에 저점을 좀 깨면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 증시 이후 뭐 시간의 거래라든가 현재 뭐 나스닥 흐름, 뭐 선물 흐름 이런 것들은 어제 지난번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휘둘리는 성격의 증시로서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증시가 많이 좀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빠르게 결정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좀 관망 위주의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안에서는 여전히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표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가 증시를 계속해서 좀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는 2월 달에 뭐 큰 호재 없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다라는 이제 뭐 하락의 명분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우리 증시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의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타면서 방산주가 좀 유독 좀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항공 우주 이쪽에 이제 힘을 좀 잘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급락,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이 좀 셌었을 때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많이 올랐었던 로봇주들 아니면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도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세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우리 증시 안에 주도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활약을 좀 잘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약주들이 반도체랑 2차 전지의 공백을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장의 좀 바닥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번 주에는 인터 배터리 일정 행사가 있죠.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한테도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2차 전지가 좀 돌려지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뭐 이 행사 안에서 또 좋은 발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전망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동성 자체를 굉장히 좀 키워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급반등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 안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진정되는, 그다음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엔비디아라던가 TSMC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이런 그림을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이 급락을 하고 많이 빠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반사익 수혜를 받는다거나 그날의 뭐 당일 이슈를 받으면서 좀 뭐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은 항상 어느 시장에서도 나오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적어도 뭐 내일 오전 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매수에다가 힘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장을 좀 한 발 뒤로 빠져서 좀 지켜보고 관망해보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회를 좀 엿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래도 프리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한 1.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대로라고 한다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이어지는 우리 국장도 참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찌 보면 이어지는 경기 지표가 확실히 주가의 하방 압력을 참 강하게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미국의 이슈가 크긴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 어찌 보면 후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콕 집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한화그룹주들 참 일제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방금 전에 잠깐 언급됐었던 종목이기도 했지만 HJ중공업 같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에서는 어떤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네, 제가 질사이트 방송을 하는 날에는 조선주가 특징이 되는 특징주로 떠오르는 날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조선주 안에서 뭐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하면서 여전히 뭐 조선주는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뭐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부분 빠지는 시장 안에서 대부분의 조선 섹터가 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J 중공업은 뭐 상한가 아니면 이제 기자재 안에서 1승이라는 종목도 오늘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의견은 뭐 항상 동일해요. 지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시장 따라서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 안에서는 이제 뭐 거품이네 아니면은 이제는 뭐 재료가 소진이 되네 아니면 고평가가 됐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조선주를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2025년도 상반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굵직하게 묵직하게 가져가자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추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좋았던 내용들도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이제 엄청 났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선박 점유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이제 뭐 중국이랑 경쟁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랑은 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반사익 수혜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점유율이 중국을 누르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실적 퍼포먼스는 더 화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이제 뭐 누적 수주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가 뒤로 갈수록 선별된 수주들이 쌓여 있는 건 이제 뒤로 이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뭐 수주를 계속해서 좀 뭐 받아가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이번 그 매출이 나오고 다음 매출을 준비할 때도 앞으로는 뭐 더 이제 실적을 잘 뽑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약들이 뒤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이 실적이 뭐 급감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컨센서스에 예상한 예상치를 뭐 급하회한다라던가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나올 것이고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 뭐 이슈들이 좀 가볍게 던져지면은 크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묵직한 움직임은 저점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되 오늘처럼 이제 이슈가 툭툭 던져지는 날에서는 이제 뭐 급등 양봉도 나오고 그다음에 더 빠른 강한 상승률도 나오고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이 중국한테는 뭐 선박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거기 뭐 방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뭐 그대로 수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계속해서 뭐 비슷한 틀 안에서 더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선 협업이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도 이제 새롭게 나올 만한 뉴스들은 저는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조선주는 좀 멀리 보고 월봉 차트 보면서 묵직하게 가져가시고 최근에는 뭐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저는 뭐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조선주 안에서는 좀 덜 올라간 종목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 사이에도 꽤나 좀 많은 변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주일 사이에 뭐 단기 수익도 가능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또 시장이 다시 내려앉으면서 조선주들도 가격이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매수 가격은 아직은 좀 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저는 꾸준하게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놓치셨다라던가 아니면 뭐 매수 이후에 익절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LNG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LNG 시출을 위한 플랜트 이쪽에 그 굉장히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수주는 꾸준하게 좀 뒤에다가 붙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5년도에는 뭐 LNG 선의 수요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이제 LNG 관련된 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수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 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모멘텀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를 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H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H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먼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변동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오는 1등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뭐 개별적인 재료를 받아서 스타트는 늦었지만 또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은 뭐 좀 전반적인 속도는 조금 더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들어서 나오는 반응이라던가 거래량 아니면은 뭐 하루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좀 하나오션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뭐 마지막 조선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 차트를 쭉 놓고 멀리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진 내용들이 주가에는 아직은 덜 반영됐다라는 게 장기 투자 지표 안에서도 여전히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2만 원의 목표가는 유지를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지금은 가격이 조금 좀 올랐으니까 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는 항상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실시간으로 14,290원, 280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높게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14,500원 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의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얘기들이 어찌 보면 1등, 독점 이런 키워드일 텐데 FLNG 시장에서는 1등 기업이라고 하니까 관심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방산 가져와 주셨네요. 확실히 오늘 조선과 방산이 양쪽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유럽 증시 안에서도 방산주들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어떤 포인트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방산주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너무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매수를 하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내용들은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말간에 이제 뉴스를 저도 이제 라이브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뭐 같이 이제 보셨을 테지만 트럼프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뭐 같이 또 협상을 하러 갔다가 뭐 좀 결렬이 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개장하자마자 차익 매물들이 엄청나게 좀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로 방산주들이 이제 힘을 좀 쓰기도 했죠. 그래서 뭐 스페코라던가 아니면 뭐 한일 단조라던가 과거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방산주들도 오늘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움직였었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런 그 방산주들도 오늘은 뭐 같이 다시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쪽 안에서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제 문제 그 이제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을 때 방산 수요가 좀 확실히 더 커지고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뉴스로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주, 특징 이슈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방산주는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방산주 안에서 가장 뭐 상징적인 종목이고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1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68만 원 부근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최고점인 70만 원 부근을 다시 한번 또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긴 하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또 견인해 나가고 올라가고 뭐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은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뭐 항공 우주 쪽이랑 같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항공 우주 아니면 방산주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이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항공 우주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뭐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투자 계획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었을 때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 하면서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을 뭐 열심히 좀 밀어주겠다라고 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힘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 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또 무기를 워낙 또 잘 만들고 수출도 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수출 국가도 좀 뚫어주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뭐 드물드물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뭐 이제 급감하거나 그런 느낌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좀 쓰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보여줘서 우려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꾸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덜 올랐었던 방산주들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순환매를 타고 또 이어져주고 흐름을 좀 더 당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2025년도는 뭐 현재 진행형이고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방산주는 뭐 실적주 플러스 정책주 느낌으로 이제 조선주와 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좀 실적이 엄청나게 터졌었던 방산주들은 실제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한일 단조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가치가 이제 뭐 LIG 넥슨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단발적인 힘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쌓아가면서 좀 묵직한 기업 안에서 좀 덜 올라간 그런 방산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한국 항공우주가 요즘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보다도 주가는 좀 조금씩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로 추이를 좀 늘려놨었을 때도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항공우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방산주 안에서 실제로 실적을 좀 잘 키워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요즘에 나오는 리포트들, 그 다음에 증권사의 약간 좀 펀더멘털 평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도 좋았지만, 25년도에는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부분들도 2025년도 넘어와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뭐 실적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방산주라던가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전히 뭐 지속 우상향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한 16%, 17%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우주 쪽에도 그렇고 뭐 방산주 쪽 안에도 그렇고 지금 흐름이 뭐 제대로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 항공 우주의 월봉상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015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대략 한 5, 6년 이상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주가를 좀 레벨업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는 계속 같은 이평선을 두드리면서 지지점을 다졌고 그러면서 이제 위쪽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한 번,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또 한 번, 2024년도에는 여러 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6만 원 위쪽을 돌파하면서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4만 원과 6만 원 사이에 이 박스 구간들을 이제 막 월봉 차트에서는 상방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저는 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고 위쪽 공간에는 쌓여있는 매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들이 좀 이어져진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흐름을 좀 뒤따라 갔었던 뭐 현대 로템의 뭐 분위기를 이 한국항공우주도 충분히 좀 뒤늦게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막 지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원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었을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네, 저는 지금 뭐 양봉 올라가고 7% 올라가는 거를 단타하려고 따라잡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66,500원 이하 이렇게 일단 최대치를 좀 권장을 드리고 지금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매수 권장 가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런 쉬어가는 음봉들이라던가 조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몇 거래일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하단 손절가만 제가 좀 정확하게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57,3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돌파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이제 뭐 이탈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매도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다만 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논다라고 하면은 매수는 언제든지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홀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8만 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조금 좀 그만 가고 조금 눌러주고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와주기를 저랑 같이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탑픽주로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방산이 모멘텀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전일장 금요일만 해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 꺾일 때 약간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추세가 꺾이는구나 싶었더니 오늘 참 무섭게 올라가고 뭐 장중 한 70만 원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각국이 방위비 쪽 해서 GDP 대비 한 3%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이슈가 따라붙을 수 있는지 계속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특징 섹터들 그리고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 APR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양회가 시작되죠. 사실 엔터주나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APR도 약간 양회 쪽으로 단기 수급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쪽 이슈를 타고 중국 소비주들이 흐름을 좀 잘 타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저는 뭐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에서 이제 뭐 한알령 해제 이쪽으로 나오기보다는 중국의 이제 좀 뭐 경기 부흥책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기대감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또 힘을 좀 쓰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APR 혹은 이제 뭐 화장품 주들이 지금은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2024년도에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을 좀 했거든요. 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대략 한 4월 달에서 5월 달 굉장히 좀 짧은 구간에서만 부각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실적이 막 적자가 나오고 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요즘에는 뭐 흑자로 전환이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역대급 실적이 터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재 가치는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수출 점유가 좀 많이 쌓여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중국 소비주라고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뭐 북미 시장이라던가 미국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한국의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한국의 케이팝 스타들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좋게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팬심으로 시작이 됐었던 K-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단어로 가성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뭐 가성비 화장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인식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 시장이
발전하는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더뎌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요즘에는 인터넷 온라인 시장이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도 이제 그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 안에서 이제 뭐 더블 모멘텀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제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증시 자체가 워낙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좀 자극적인 모멘텀과 당장 좀 화려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시장에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뭐 드라마 제작 업체라던가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느낌으로 화장품 주들이 원래 좋았었던 기업 내용들을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게 모멘텀적으로도 이제 좀 두드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 기업 안에서 저는 뭐 기업의 실적 가치, 성장 속도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APR이 가장 뭐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데이터로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이제 뭐 그 시장 확대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뭐 신제품도 출시가 돼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도 달성을 했고, 뭐 이제 창사 이후로 계속해서 연속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액면 분할도 하고 하면서 유동성을 좀 더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화장품 종목들의 분위기가 세진다라고 하면은 APR이 충분히 좀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주가가 6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6만 200원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수는 웬만하면 6만 원 이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7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반면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5만 2천 원, 요 아래에 요 하단 이평선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구간 혹은 가져가는 구간으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로 화장품주 APR까지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탑픽주까지 다양하게 받아봤는데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